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탈북자가 이따가 인사할게요. 탈북자가 탈북하면서 힘들고 아팠던 경험을 탈탈 털어드리는 탈탈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게스트로 유진님이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베나TV의 인기쟁이시죠? 울미아님이 1일 MC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문미아님이 저 베나TV 촬영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유진님께 계속 촬영을 같이 하자고 부탁을 하셨다고. 네, 저희가 두 분이 어떻게 아시는 사이인지는 2부에서 여쭤보도록 하고요. 1부에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함경남도의 돌격대에서 7년 동안 복무를 하셨다고. 근데 이게 군대랑은 또 조금 다른 거라면서요. 말하자면 이 북한에서 돌격대를 할 때는 정복은 입어요. 정복은 있는데 군대같이 견장을 안 단다 뿐이지 식은 군대 식이에요. 돌격대 그래야만이 이 모든 걸 운영해서 이 건설하고 일도 제끼고 이 말하자면 돌격대가 큰 그 무슨 거에 일들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 돌격대가 군대 생활이 이게 운영되지 않으면 끓여 나가지 못하거든요. 조직 균열이 없으면. 그러니까 딱 군대가 같아요. 그래서 중대장, 서대장, 다 연대장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딱 군대 생활이에요. 여기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그런 복무를 하신 거예요? 제가 17살에 학교 졸업해서 이제 바로 23살까지. 네. 그 이 돌격대에 들어가신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 북한에서는 평양에 가고 싶어 하는 게 이제 로망이거든요. 평양에 살고 싶은 게. 또 한 번이라도 가고 싶은 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평양에 정말 가고 싶어서 첫째 로망은 이제 군대에서 군대. 북한은 이제 여군 이름은 좀 정말 알려주는 그거라서 가고 싶었는데 신체 검사 제가 떨어졌어요. 이제 간 수치가 좀 안 좋다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그 함흥의 이모부가 큰 가수농장 지배인을 하는데 이제 김일성, 김정일 다 접견자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접견자 이러면 정말 제 힘이 있거든요. 가수농장 지배인 이러면. 그래서 우리 이제 이모부님이 그 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제 군대는 안 되고 이제 평양을 이제 가고 싶다니까 평양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루트가 없으니까 그러면 돌격대를 가라. 근데 돌격대가 건설 일을 못 하니까 또 이제 안 되니까 선전대 여단 소속 선전대로 해가지고 이제 뭐 노래 잘해서 간 게 아니라 백으로 이제 간 거죠. 아니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해요. 네, 백으로 이제 가가지고 가서 뭐 이제 그냥 저희는 여단 소속 그냥 선전대로 7년 동안 이제 복무하면서 아까 말씀하던 것처럼 이제 그 딱 다른 거는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이제 그거고 이 돌격대는 이제 모든 이제 이 북한의 건설, 건설 쪽이죠. 그러니까 뭐 연장 이런 건 좀 이름만 다르다. 분대장, 소대장 이런 건 같은데 그 이제 건설, 나라 지키는 거 요것만 다를 뿐이죠. 여기서 선전대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7년 동안 이 선전대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게 가장 기억이 나나요? 그 기억에 남았던 저희가 더더욱 이제 저희 같은 건 선전대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희는 이제 그 통일거리, 강북거리 그쪽에 있었거든요. 한참 그 건설을 할 때. 경제선동하다 소리가. 그거 하는데 아침 일찍 4시에 일어나서 김일성 동상 총사하러 가야 돼요. 이제 다른 일반 이제 그 건설하는 사람들하고 저희는 또 달라요. 여단 소속이고 뭔가 좀 이렇게 우에 이제 상관 이제 그거잖아요. 그래서 동상 청소를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제 좀 그때 뭐 무슨 정신으로 했지 이런 생각 드는데 그때는 누구나 할 것 4시에 깨우지 않아 4시에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심으로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동상 청소를 빗자루 쓰레박 걸레 다 들고 비 오나 눈이 오나 365일 가는 거예요. 동상을 동상 청소를 그리고 또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동상 청소를 이제 가서 그 북한에는 또 그 강북거리 통일거리 쪽에는 가로등도 없었어요. 정말 그 어두운 거를 동상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서 그 뭐 2시간이고 1시간 걸어가. 차도 없잖아요. 버스도 없고. 그 걸어가서 청소하고 그러고 돌아와서 씻고 이제 학교 가죠. 학교 가나 뭐 이제 뭐 본업에 이제 그걸 하고 종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7년을 너무 제가 그 동상 청소를 충성심을 다해서 제가 했던 게 제일 기억에 제가 남아요. 이 나이가 17살부터 23살이면 완전 청춘 꽃다운 나이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그러면은 뭐 어떻게 연애나 그런 생활은 전혀 못 하시는 건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게 우리 이제 애들이 이제 인식이 제 나이 때 이렇게 남자하고 이렇게 손만 잡아도
임신된다고. 예, 그래서 저희는 연애라는 거는 정말 꿈도 못 꿨어요. 예, 그래 평양에 올라가서도 20살이 넘었는데도 감히, 그리고 우리 여단 안에서는 특히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하거든. 연애 이런 거를 알긴 알았죠.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근데 그런 걸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런 건 철저했어요. 그거. 이 돌격대 7년 중에 평양으로 그럼 가셨던 건가요? 네, 평양에서 있었죠. 언제 가셨어요? 그러니까 17살에 졸업해서 바로 제가 바로. 네, 예. 그러니까 평양에 석도전 청년 돌격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 갔댔단 소리죠. 속도전 청년 돌격대 아니고 우리는 함경남도 함경남도 네, 더. 네. 도이지만 평양에서 그러면 생활을 하신 건설을 거군요. 하는 거죠. 네, 예, 예, 예. 그러면 부모님과는 거의 못 배웠겠네요. 그렇죠. 부모님은 학교 졸업해서 바로 이제 제가 평양에 가다 보니까 그때 1년에 한 번 휴가는 있어요. 네. 예, 이제 그게 내려오고 이제 1년에 한 번 휴가 내려올 때 보고 거의 못 봤죠. 또 제대돼서 내려와서도 이제 얼마 못 보고 또 돌아가셨고 이래서 거의 못 봤어요. 정말. 예. 그럼 부모님은 이제 휴가를 1년마다 가서 부모님을 뵐 때 그 심정은 어떻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래도 편하게 있다가 온 케이스라서, 그리고 평양에 저희가 갈 때는 저희가 좀 이게 이 지원이 좋았어요. 여단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갈 때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 빵. 이게 베개빵이라고 그러죠. 평양에 이렇게 베개처럼 생겼어요. 길게. 베개빵이요? 예, 베개빵이라고. 네. 예, 빵 1kg짜리 하나 길게 생겼는데 베개빵을 그 지방에 갖고 내려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뭐 지방에는 보고 축제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갈 때마다 베개빵을 정말 배낭에 재고 지고, 예, 가면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두 분 다 당원이었거든요. 당원이어서 정말 헛된 짓 안 하고 정말 바르게 이게 사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도 평양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딸이 그 베개빵을 들고 갔을 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김일성 시대는 저희도 좀 못 산 거는 아니었거든요. 김일성 시대는 저희는 좀 살았어요. 예, 살았고, 그럼에도 평양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제 곳이기 때문에 딸이 평양에서 근무한다는 자체가 이제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레단 소속이고 이러다가 막 어디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게 평양 가서 선전대로 있다,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 이제 하고. 부모님 말고 또 혹시 형제자매가 있으셨나요? 네, 동생이 있었어요. 여자 동생. 네. 여자 동생분은 그러면은 북한에서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여자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생이 키가 커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160을 넘어가는 사람 잘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까지. 그래서 160 이상에는 무슨 이렇게 중앙당에서 내려와서 뭘 뽑아가요. 옷가도 뽑아가고 뭐 이렇게 동생이 사실 처음에 거기 뽑혔어요. 키도 크고 이목구비가 또렷했어요. 그래서 뽑혔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보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데려가면서 아주 아기 때부터 사진을 다 불태우라 하는 거야. 없애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못 오는 거예요. 가면. 그래서 동생이 뽑혔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보냈어요. 네. 그래갖고 동생이 이제 안 보내니까 동생이 저 같은 경우 내 동생 같은 경우는 학교 졸업해서 이제 대학교를 갔어요. 이제 전문직 그런 전문대를 갔는데 함흥에 있는 전문대를 가서 직업이 좀 좋았죠. 그 북한은 그때 당시만 해도 잘 사는 건 아니었죠. 먹고 사는 건데 좀 잘 사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 첫째 로망이 어느 식당에서 밥 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직업이었어요. 그게 예. 밥 먹는 게 해결되니까. 그렇죠. 예, 예, 해결돼야 되니까. 내 동생은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철도 함경남 단천이 있거든요. 단천철도에 식당 간부들이 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직장이 좋았어요. 예. 되게 지금 들어보면 출신 성분이라든지. 네. 정말 혜란이 모를지? 네. 여기 지금 왔어요. 네. 내 동생분이 잘 알아요. 오셨어요? 내 네, 친구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걸 네, 2부에서 여쭤볼게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출신 성분이라던가 그런 가족 간의 어떤 직업이 다 좋은. 네, 저희는 조금. 분이셨네요. 네. 와. 네. 그럼 이 돌격대에서 7년을 복무를 하시고 네. 이것도 복무를 한 다음에 제대한다고. 제대한다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예, 제대를 하시고 신발 공장에서 또 일을 하셨어요. 네. 여기서 일을 하시게 된 계기는 뭔가요? 저희 집 바로 옆에 이제 신발 공장이 있어서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신발 공장으로 가게 된 계기고요. 이제 제대를 하면 그 직장이 이게 이제 어디로 갈 건지 그거를 해요. 본인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신발 공장이 정말 컸어요. 정말 큰 신발 공장이 있어서 거기로 제가 들어갈 수가 없고 아빠가 또 거기에 이제 보이대에 있어서 보이대는 신발 공장 전체를 이렇게
보초서는 그 이제 경비서는 거죠. 자재를 못 빼내가게. 그러니까 아빠가 보이대에 있어가지고 또 아빠 따라 신발 공장을 들어가서 일을 했었어요. 버이대라는 건 청 메고 공장 버쳐서서 나쁜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뭐 이렇게 훔치겠고 나가는가 그런 걸 버는 게 돼서 버이대다 하면 쓰요. 예, 쓰게 봐요. 이렇게 이렇게 말하자 군복 있잖아요. 그것도 같아요. 견장 안 다른 군복을 입고 그저 버이대 그 공장을 지키지 총을 메고 진짜 총을 메고. 진짜 총을 메고. 예, 진짜 총을 메고. 공장을 지켜요? 예, 예. 근데 거기서도 또 북한은 그래 신발 공장이다 할 때는 거기 들어가는 것도 잘 들어가는 게예요. 그래요? 예, 그것도 안면이 있어야 신발 공장 들어가요. 안면 없으면 신발 공장 같은데 못 들어가요 또. 예. 이 신발 공장은 그러면 북한 내에서 이렇게 도는 그런 신발들을 만드는 곳이었나요? 직접 생산, 재단 생산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 공장이 엄청 컸어요. 중국으로 수출을 하지는 않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천 신발, 천으로 만드는 신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장에 놓고 보이대가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자재를 빼갈까봐 이제 담장이 정말 높았어요. 그러니까 담장으로는 못 다녀요. 그러니까 보이대를 통과해야지 자재도 빼나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산해서 북한 내에서만 짓는 거죠. 천 신발, 천 솜신발, 천으로 만든 솜신발, 그리고 천 신발. 네, 이렇게. 천 신발이라 할 때는 여기서 보지 못했어요. 난 한 번도.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없어요. 운동화 네, 같이 네. 생기지 않고 네. 이 코가 없어요. 이거 끼는 코가 없이 이거 지금 비닐 구두고 되게 동그래요. 그 저게 동그랗게 근데 생겼어요. 그게 천으로 만들어진 예, 예, 천으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말로는 편리하게 편리해. 편리하다 그래요. 편리하. 편리화. 네. 편리화. 편리하게 신는다서 편리하다. 신발 이름이 편리화예요. 예, 예, 편리화. 들어만 보고 네, 궁금하네요. 갑자기 아니요, 어떻게 편리화예요. 생겼는지.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공장에서 우리 회사에서 편리화, 운동화 다 네. 만드는데 운동화는 남자 신발, 편리화는 는 여자 신발. 그렇게 네, 되는 예. 그래 시장에 가면 뭐 편리화 사러 가자, 운동화 사러 가자 그러면 운동화는 남자, 편리화는 여자 이렇게. 네. 이 신발 공장에서 거의 6년, 20대 후반을 다 여기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네, 예. 기억나는 일들, 어떤 일들이 있나요? 저는 이제 그 신발 공장에 들어가서부터 좀 생활이 안 좋았어요. 북한에 배급도 잘 안 주고 이런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몇 년도죠?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신 거? 그러니까 한국 신발 공장? 아니 북청에 북청. 예. 김일성이 돌아간 해에 그 몇 년도지? 94년도. 네, 94년도. 그때 그 해 김일성이 돌아가면서 이제 북한이 급작스레 이제 조금 이제 하락을 했어. 배급도 잘 못 주고 이런 경우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발공장 들어가서 아빠가 보이대에 있다 보니까 그 골이라 그러죠. 골 여기는 골이라 하는지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신발공장 골 이러면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그가 이 그 뭐라 흉타, 그러죠? 신발 찍는 흉타가 있어요. 예, 네. 거기에다 신발을 천을 씌워서 이렇게 신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없으면 신발을 못 만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빠가 보이대 있다 보니까 그 자재를 밖으로 다 빼와서 집에서 신발을 만들어서 가마에다 찌고. 그러셨어요? 네, 예. 공장에서 안 만드시고? 네, 예. 그래서 그래야 돈을 버니까. 따로 개인적으로 이제. 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꿈을 못 꾸죠. 그거를 골 자체는 그거는 잡히면 정말 총살이 나갔거든요. 그 나라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게 신발 사이즈별로 다 빼서 집에 갖다 놓고 집에서 해서 큰 쇠가마에다 신발을 쪄가지고 쪄야지 완성이 되니까 쪄가지고 이제 장마당 가서 파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생활을 거기 제일 좀 기억에 남았어요. 그럼 공장에서 일을 하신 거 외에도 이제 장사를 네. 하신 거군요. 네. 신발 장사. 네. 이 장사하시면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장사하면서 북한엔 차가 없다 보니까 제가 350, 370km를 걸어 다녔어요. 그 신발을 메고, 왜냐면 그 신발하고 식량을 바꿔야 되니까 저 멀리 시골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차도 없고, 또 버스를, 무슨 차를 타려면 서비도 줘야, 서비라 그러죠. 뭐 담배도 줘야 되고, 돈도 줘야 되고, 근데 이런 게 아까우니까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35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그냥 서슴지 않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그래서 가서 이제 동네라 그러죠. 한 마을에 가서 신발 한 컬레 쌀 몇 킬로 바꾸면 그것도 짊어지고, 또 걸고, 또 한 컬레 바꾸면 운 좋게 한 마리에서 다 바꾸면 그걸 지고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갔던 그 키로수를. 그러면은 총 그렇게 한 번 신발 메고 가면 네. 얼마나 그렇게 다니시나요?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면 이제 갔다 올 때 되면 이제 뭐 옥수수든지 쌀이든지 국수든지 닥치는 대로 저희는 바꾸죠. 그만 2배낭 정도를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걸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즐겁기만 하고 일단은 그 쌀이 있다는 것 자체는 저건 또 맞다리였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때는 아무 힘든 거 없이 그거를 했던 것 같아요. 장사를. 그 한 번 그 신발을 메고 나가면 네, 예. 그 장사를 하고 돌아오시면 얼마나 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한 일주일 넘게 걸려요. 일주일 네, 일주일 넘게. 네, 어떤 때는 열흘.
예, 걸려요. 와, 예, 대단하시네요. 북한에서도 못 사니까 그때부터 못 사니까 시골에서도 신발을 차라리 이렇게 뭐 발가락 나오는 거 신더라도 쌀을 안 바꿔주는 거예요. 신발이 있어도. 예, 그걸 가서 계속 좀 말로 해서 우리 신발 좋다고 홍보를 해야 되고 이래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시골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다가 호박문이에요. 호박문. 집집마다 예. 아. 집집 문 두들고 뒤 가서 이거 네. 신발 사세요. 신발 예, 예, 방석에 예. 집집마다 호박문 하면 다네요. 이렇게 길이야만 어쨌든 바꾸지. 이걸 내놓고 장마당에 내놓고 이렇게 하려면 뭐 되지 않는 거고 하니까 이게 지구선 말하자면 이렇게 이사님이 이거 지역이라는 건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 가서 또 한 바퀴 일주하고 또 어느 지역에 이렇게 호박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없지요. 그거 다 바꿀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 생활을 꾸려 나가신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사이에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장사를 하다가 한 번 나갔는데 제가 한 보름 정도를 집에 못 들어왔어요. 장사가 근데 안 팔리니까 못 그때 당시 팔 때까지 그럼 계속 네, 다니시는 거군요. 다 네. 한 컬레 나머지 팔 때까지 가는데 동생을 그때는 데리고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엄마 그 전부터 좀 아프셨나요? 예, 엄마가 많이 아팠고 아빠는 제가 장사를 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예, 장사를 하기 전에 이제 신방공장 보위대장을 했었어요. 직책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은 이제 의료가 시설이 안 좋다 보니까 암인 거 몰랐던 거예요. 예, 암인 거 모르고 이제 그 병원을 갔는데 그냥 위에 혹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 혹을 더 못 자라게 위에다 뭐를 씌워놨다. 수술을 했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놀래거나 신경을 쓰면 이게 터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술을 했어요, 아빠는. 그래서 3개월 만에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거기 터져가지고. 암이죠. 근데 돌아갈 때 보니까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바로 제가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데 엄마가 많이 아프니까 우리 집에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이 집에 엄마를 돈 주고 맡겼어요. 우리 엄마 좀 봐달라고. 그때부터 생활에 저희가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맡기고 갔는데 가서 한 보름 정도를 못 돌아오는 계기까지 동생을 데리고 갔는데 근데 하룻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꿈속에서. 그 외지에서 지금 꿈을 꿨는데 근데 북한은 전화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통화가 안 되니까 대신 북한은 점집은 많아요. 엄청 점집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장사하는 거기 점집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어젯밤 꿈속에 이렇게 엄마가 돌아가시는 꿈 꿨는데 어떻게 되니까 아직 그때 2월달이었어요. 그래서 멀었다. 엄마가 지금은 살아계신데 4월달쯤은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래서 근데 그때 당시 너무 안 좋았어요. 장사가 안 팔리고 안 되고 하니까 동생하고 둘 다 한 20일 만에 들어갔던 거예요, 집에. 근데 그때 가니까 이미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꿈꾼 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날. 네, 근데 너무 이제 안타까웠던 게 제가 가면서 엄마한테도 돈을 줬거든요. 집주인한테도 돈 주고 엄마한테도 돈 줬는데 엄마가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비를 이게 꼬박꼬박 내야 되거든요. 이제 한 달에 이제 당비를 내야 되는데 엄마한테 돈을 제가 분명 많이 주고 갔어요. 근데도 제가 갔다 오니까 유서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엄마가. 예, 유서를 써놨는데 그 맡긴 주인집도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안 오니까 내가 준 돈 다 떨어지니까 엄마한테 먹을 걸 안 줬던 거예요. 예, 안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본인들도 힘드니까 안 주니까 엄마가 이제 아무래도 얘네들 안 오고 전화는 안 되고 아무것도 통신 거기 없으니까 유서를 쓴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정말 명필이었거든요. 정말 글씨를 썼는데 마지막 힘을 써서 이 글을 이제 막 오리발로 있는 힘을 다 써서 썼더라고요. 근데 썼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사는 것 같아요. 엄마의 유서의 말을 하니까 또 눈물 나오네. 딱 한 문장. 그러니까 엄마가 그 집에 이렇게 방에 누웠는데 이게 집안이 이렇게 사각이잖아요. 이렇게 사각인데 이렇게 누웠는데 엄마가 누워진 거가 그 사각 모서리 쪽에 두부콩 한 알이 보이더래요. 이렇게 누웠는데 두부콩 한 알.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마지막 힘을 이제 몰아치는데 저거 콩을 이제 가서 먹으면 우리 딸들이 올 때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까지 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서에다 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제가 맏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엄마가 없더라도 꼭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너네는 살아남고 엄마는 이렇게 먹지 못해서 간다고 이 완전 막 리얼하게 쓴 거예요, 편지에다가. 그래서 제가 오니까 너무 제가 마음 아파가지고 근데 또 문제는 이게 이게 원책이 있어요. 이렇게 당원들은 책인데 그 사이에다 제가 준 돈 하나도 안 쓰고 이거는 꼭 당비로 내라고
이렇게 써놓고 간 거예요, 유서에다가. 북한 노동당, 예. 노동당원은 죽어도 당비는 내고 죽어야 된다. 그런 각오가 돼 있어요. 예. 이게 내가 굶더라도. 예, 네. 그렇게 충성심이 진짜 김일성의 김일의 삼부자에 대한 충성심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원이니까 자기가 굶어도 당비는 바쳐야 된다. 이런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엄마가 당원이니까 아마 제 먹지 못하고 당비를 딸이 죽어간 돈. 네. 예, 그렇죠. 그때 처음으로 엄마가 너무 미웠어요. 그 돈이면 그냥 우리 올 때가 살 수 있었잖아요. 집주인을 걸지는 못해도 집주인만 돈 줘도 하다못해 집주인이 죽이라도 줬을 건데 집주인이 아무것도 우리가 이게 시간 이게 되도록 안 오니까 우리 맡긴 돈은 다 쏟고 하니까 안 준 거예요, 먹을 거를. 그러니까 제가 그거 이제 편지를 보니까 제가 너무 억장이 뭐 엄마가 처음 그때 엄마가 미워지더라고요. 당원이 뭔데 그 돈 가지고 먹고 살면 우리 그냥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방황을 했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제가 큰딸인데 그때부터 정말 제가 20대 나이에 못 해본 게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 올 때까지 정말 그러니까 장사를 했죠. 장사를 하고 신발 공장은 더 이상 제가 자재를 빼내올 수 없고 아빠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함경 남도는 이제 농업도시고 함경 북도는 공업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 이 농업도시에서 제가 야채 같은 거 이렇게 제가 가지고 가서 이제 함경 북도에서 공업도시에서 뭐 우리는 이제 그때 당시 사카린이라고 하죠. 사카린. 거기 함경 뉴스가인데 함경 남도는 귀했어요. 거기 농업도시다 보니까 이런 사카린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갈 때는 이제 그 농업 무슨 무라든지 이제 이런 게 함경 북도 쪽에는 귀하거든요. 농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들고 가고 올 때는 사카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거밖에 제가 못하는 게 어린 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돈을 좀 벌었어요. 벌다가 그 정말 그것도 제가 다 말하자면 끝이 없는 게 그 함경 남도에서 북도까지 열차를 타야 되는데 제가 증명서가 없잖아요. 예, 여행증이 없다 보니까 무가 또 이렇게 짐이 크잖아요. 제가 혼자서 400kg를 제가 막 이렇게 해서 날랐어요. 그렇게 돼야지 가서 사카린이라도 사들고 오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거는 무는 어떻게 그죠? 점심인데. 네. 그래서 한 이렇게 마대에 50kg씩 해서 8개를 제가 그 역전에서 그 인부를 막 사가지고 기차에다 옮겨주는데 짐은 화장실에다 막 쌓아놓고 그 기차 열차 안에 화장실 놓고 나는 일단 잡히면 안 되니까 그 열차 오는데 이 계단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에 쪽으로 해서 제가 이게 함흥에서부터 제가 타고 얼만큼 그럼 몇 시간? 그러니까 몇 시간을 여기하고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탈락일게 되면 그 이렇게 계단이 쑥 해서 다 들어가잖아요. 문 닫으면. 근데 우리 북한은 문 닫아도 계단이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 닫은 때문에 사람이 안 보이게끔 그 바깥에 계단이 지금 앉아 매달려 간다 소리지. 네. 그럼 달리는 그래, 기차에 달리는 기차에 그 계단에 밖에서. 있는 근데 거예요? 네. 여기는 내 보니까 열차 많이 타봐서 아는데 여기는 보니까 밭에 차가 또 날린 박에 문촉 닫히면 계단까지 안 하고 쓱딱 계디가 자동식으로 들어가더라고. 근데 저희는 문 안에 있죠. 예, 계단이. 근데 우리 북한은 노출돼 있어요. 밖에. 문이 예. 닫히면 계단이 바깥에 그냥 거죠. 이렇게 춘게 세 칸이 있어요. 세 칸이 있는데 거기 계단에 앉아서 문 닫힌 그 바깥에서 매달려 갔다 소리죠. 잘못하면 떨어지죠. 떨어지죠. 예. 엄청나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계단도 쪼그리고 제가 그 어떤 때는 막 맨날 며칠 가요. 거기서 이제 단천에서 청진까지 그쵸, 몇 가거나 시간 만에 가는 게 몇 시간 만에 아니죠.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어느 역에 가면 또 내렸다 쉬었다가 안 그러면 잡히니까 열차 안에서는 이제 증명서 때문에 저희 함경남도 사람들은 함경북도로 가기가 힘들거든요. 국경이에요. 국경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고 어떤 때는 또 이제 열차 빵통 위에 위에 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장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를, 그러니까 고압선이 그 위에 흐르잖아요. 이게 앉아만 가야지. 예. 서기만 하면 모르고. 섬은 이제 고압선이 막 그대로 사람이 튕겨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렇게 제가 어린 나이에 장사를 그렇게 하다가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이제 무엇을 했냐면 북한에는 그 퉁이라고 하죠. 구리. 구리요? 예. 구리는 정말 이거는 사형감이거든요. 구리는 사형감이에요. 그래서 근데 너무 이제 제가 어린 나이 힘이 딸리는 거예요. 이런 무슨 야채 장사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돈 좀 벌었겠지 이제 좀 쉬운 거 하려고 구리 장사를 제가 했었어요. 구리도 몰래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 구리도 역시 구리는 중국 사람들이 사가요. 그러다 그럼 이거 중국으로 밀수를 시작하신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청진이나 회령이나 이쪽에서 이제 같은 북한 사람들이 사죠. 그 자기네가 또 다시 밀수를 하는 거야, 중국에다가. 우리는 직접 밀수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구리를 했어. 근데 구리를 노골적으로 들고 다닐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 몸속에다. 네. 예. 중요한 이런 부위 다 숨겨야 돼요. 막 납작하게 다 해서 여기다 이렇게 차는 거예요. 발목에다 차고 허리에다 차고 몸에다 차고
다녀야 돼요. 그거는 노골적이 들고 다닐 수 없는 거거든요. 북한에서는 철저히 잡히면 무조건 사형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무서우니까 조금씩 이렇게 몸에다 차고 다니다가 조금 이게 좀 해볼만 하네. 그 몇 번만 하려고 하다가 사람이 욕심이 제가 이제 야채 장사라도 이거 하니까 돈이 좀 되니까 제가 이제 커진 거죠. 몇 번 하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해야지 이러고 이제 배낭에다 아예 졌어요. 구리를 제가 배낭에다 죽을 각오를 한 거죠. 이제 딱 하고 열차에 올라타서 그땐 돈 좀 있었으니까 군인들은 열차 안에서 단속을 안 해요. 군관들은. 그래서 군관들한테 제가 붙었어요. 군관님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아가씨인데 뭔가를 들고 이제 와서 부탁을 하니까 이 군관들도 구린 거 알면 안 봐줬겠죠. 근데 구린 거 모르고 제가 어디까지 갔는데 좀 봐달라. 그랬더니 옆에 앉아라. 군관 옆에 앉으면 단속을 안 하거든요. 가족이라고 이러면.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단속을 열차에서 안전원들이 앞뒤로 쫙 조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선반 밑에 의자 구체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군관들이 딱 보니까 이게 뭔가 심상치 않으니까 나보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저 배낭 안에 물건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라고 말하면 안 네, 돼요. 안 되니까. 그래서 아니 그냥 저거 뭐 장사하려고 이제 말을 이제 그러고 하니까 아무래도 뭔가 자기네도 이상하다고 그냥 저 자기 옆에서 앉지 말고 그냥 그 옆에로 가래요 다른 데로. 그때부터 저는 안전원들은 쪼여오지 증명서 검사는 하지 않으니까 무서웠죠 쟤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잡히면 죽는데. 그래서 막 거기서 망설이 도와달라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막 욕을 하더라고. 가라고. 자기네까지 잡히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북한은 창문이 없어요. 다 깨져가지고 열차가. 그래서 나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뛰어내리자 이런 생각했죠. 제가 달리는 기차 네네. 안에서? 예. 그래서 뛰어내리자 했는데 점점 그때도 근데 용기가 안 생기면 달리냐. 열차가 달리니까 용기가 안 내고 생각은 뻔한데 어차피 내가 죽는데 근데 안전원도 점점 쪼여오고 이렇게 막 거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2판 3판인 거예요. 내가 그 배낭을 가지고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안전원들이 이렇게 올 때는 청진역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역에다가 이렇게 증명서 없는 사람을 내려놓으려고 이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앞뒤로 쫙 쪼여가지고 역에 도착하면 다 100% 내려요. 이렇게 증명서 없는 사람들을. 직결서에다 계속. 네, 직결서에다 바로 넣어버리는 거죠. 이제 감옥 같은 데를. 그래 넣어버리는데 제가 거기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그냥 그 배낭을 가진 채로 제가 그냥 달리는 기차에 그냥 나는 죽었구나. 어차피 저기 가도 죽을 걸. 그냥 죽으려고 뛰어내린 거죠, 제가. 뛰어내렸는데 제가 몇 날 며칠 누워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눈 딱 뜨니까 어떤 집에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누워있는 거예요. 네, 누워있는데 눈 딱 떴을 때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그렇죠. 예,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너무 막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온몸이 다. 근데 일단 살아있어요. 정신은 살아있어서 여기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철길에서 나를 봤다는 거, 철길에 떨어져 있는 거를, 그러니까 정신을 잃은 나를 처음에 죽었는지 한데 뭔가 숨을 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집에 온 거예요. 운이 너무 좋았네요. 네, 그래가지고. 배낭을 가지고. 네, 그거 이제 그 구리 배낭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치웠겠죠. 근데 자기네는 구리 배낭은 못 봤다. 그냥 사람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 내놓으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목숨을 살려줬는데. 네, 목숨만 살려줬는데. 그래서 그 집에서 제가 너무 진짜 은인이었죠. 그 집에서 제가 보름 넘게 이 몸을 해가지고 근데 더 이상은 신세계 줄 수 없으니까 나왔어야 됐었어. 상처도 다 안 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알 수 없는 두통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머리를 다쳤나 봐요. 후유증. 네, 후유증으로. 그때 그렇게 해서 죽을 뻔하고 제가 이거는 더 이상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야 일단은. 제가 그렇게 하라고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때 동생이 아까 그 여자 동생이 직장이 좋다고 했잖아. 간부들 밥을 하는 동생한테 처음으로 언니가 돼가지고 갔어요. 언니가 이렇게 좀 도와줘 하니까 동생이 이제 자기가 시집 가려고 이렇게 모아놓은 식당이니까 쌀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쌀을 모아놓으면 갖다 팔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시집 갈 준비 하나하나 했던 거예요. 동생이 이제 부모도 없고 하니까 그거를 주는 거예요. 언니야 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언니가 일단 이거 가지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 해.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다시 이제 무를 또다시 해서 예전에 처음에 시작했던 장사를 사카린하고 무하고 바꾸는 이거를 했었어요. 다시 시작하시고. 네, 하다가 청진역에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진역에서 평양으로 가는 함흥으로 가는 열차가 정말 그때 연착이 많이 됐어요. 맨날 며칠. 그러니까 완전 청진역에서 이 꼬제비야.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제 열차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살인데 어디까지 가나 집이 어디냐 꼬집꼬집 묻고 싶은데 말할 기운도 없어요. 맨날 며칠 굶었으니까. 사실 주머니에 사카린도 있었지만 돈은 없었어요. 사카린을 했는데 그걸 팔아서도 끼니는 내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도시락이
지금 여기는 시장에 가면 그 옥수수 왜 차 만드는 옥수수 통고 이렇게 뭐 튀긴 것 같은 차 만들죠 여기는. 거기 전부에서 그걸 주머니에다가 아예 집에서 딸 때 그걸 이만큼 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거기 도시락이에요. 그거를 이제 끼마다 한 줌씩 먹는 거예요. 한 줌씩, 예, 한 줌씩 먹고, 제가 갖고 있는 무잖아, 무. 그래서 무를 이제 반찬 삼아 먹고, 이렇게 해서 끼니를 제가 그때 외웠어요.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맨날 며칠 이제 옥수수 먹고 뭐 먹고 그것도 아까워서 안 먹으니까 배가 너무 고픈데 어떤 아줌마가 잘 입은 아줌마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집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밥 먹으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북한에서 무슨 소문이 세상에 하도 흉흉하니까 이렇게 누군가 밥 먹어라 뭐 어찌란가 먹지 말래요. 그 안에 수면제를 넣어가지고 갖고 있는 짐을 다 들고 달아난다. 그래서 절대 먹지 말라는 소문이 쫙 돌았어요. 그래서 배고픈 것도 참고 아줌마가 먹으라는 거 안 먹었어요. 정진역에서 이렇게 비닐 뒤집어 쓰고 이제 함흥 가는 기차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줌마가 계속 이제 내 눈치를 보는 거야. 그래서 먹으라고. 수면제가 아줌마도 그런 소문 들었나 봐. 난 얘기는 안 했는데 여기다 수면제 아가씨 안 탔으니까 먹어라. 같이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안 믿어서 처음에는 안 먹다가 배고프니까 그 유혹을 못 떨쳐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러면 먼저 먹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먹더라고요. 도시락 이렇게 큰 변도에다 이렇게 사왔는데 절반을 자기가 먹고 나보고 먹으래요. 그러니까 다 먹고 더 먹고 싶으면 더 주겠다. 그래서 아줌마하고 같이 그 제가 변도를 나눠 먹었어요. 처음은 그때 오랜만에 이팝을 제가 여기서 쌀밥 아무것도 아닌데 아줌마가 도시락 그렇게 잘 써온 거예요. 이팝에다가 뭐 고기 반찬, 돼지고기 반찬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 만에 쌀을 드시는 네, 정말 제가 이제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신없이 거기서 먹었어요. 그 먹고 나니까 아줌마가 장사하는 게 힘들죠. 어린 나이에 이러면서 중국에 가고 싶은 생각 없냐.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니 중국은 생각도 안 했죠. 저희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중국에 가서 3개월만 일하고 오면 이제 북한에 와서 이런 장사 안 하고도 시장에 앉아서 아니면 다른 장사를 할 수 있다.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너무 힘드니까 그 말을 처음에는 안 믿다가 아줌마 말에 딱 마지막에는 아이 그래 죽어야 한 번이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거기를 아줌마 따라갔어요. 아줌마가 계속 그럼 설득을 하시고 설득을 했죠. 예. 한 2시간을 저를 앉아 설득을 가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면 너 같은 아가씨들아 다 있다. 걔네들 같이 가면 돼. 그러니까 그 말에 제가 조금 이제 마음을 열었죠. 아, 그래 그럼 가봅시다. 그래서 청진역에서 어디 벗어서 가니까 나 같은 아가씨들이 10명 있는 거예요. 10명. 그 당시 나이가 그럼 30이셨던 거예요? 아니죠. 29이었죠. 29살. 예, 29살. 예. 네. 그러니까 나 같은 아이들이 거기에 많은 거예요. 예, 예. 많아가지고 30살에 이제 거의 29 넘어가는 해였죠. 그 아줌마를 만나가지고 보니까 좀 이제 안도의 믿음이 가더라고요. 아, 얘네도 일하러 가네? 이런 생각 때문에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게 그래 다 같이 다 나처럼 이제 하니까 우리 중국 가서 몇 개월만 고생하고 오자. 북한은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에다 연락할 그것도 없는 거예요. 동생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아줌마 따라서 그냥 하다가 그냥 중국으로 네 건넜는데 저희는 3월달에 건넜거든요. 그때 두만강에 한참 그 얼음이 얼었다가 딱 녹아서 살얼음이 막 내려갈 때였는데 이 건너는 길에 저희는 산을 타고 막 두만강을 이렇게 건넜는데 밤에는 몰랐어요. 아침에 보니까 그 두만강에 저희가 이제 이 허리까지 이렇게 물이 오더라고요. 허리까지 오는데 이제 바지만 벗고 팬티는 입은 채로 이렇게 건넜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그 살얼음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살을 쳐가지고 다 살이 비어진 거예요. 아이고. 예. 그때 건널 때는 너무 물이 차고 이게 살아있다는 생각 때문에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는지 피 나온지도 모르고 저희는 두만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그럼 두만강을 그 아줌마랑 그다음에 유진님이랑 다른 그 여자분 아가씨들이랑 그리고 남자 2분 있었어요. 다 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카가 3명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3명이서 우리 10명을 다 이렇게 손잡아서 두만강을 같이 건넜어요. 두만강을 건너신 게 2003년 네, 3월이라고 네, 3월이죠. 네. 네, 그래서 그때는 금방 두꺼운 얼음이 녹아서 살얼음이 막 치고 내려갈 때 두만강에. 가실 때 당시에는 중국에서 한 3개월 정도 일을 하고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동생이랑 또 살 생각으로 가셨던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장사를 또 저같이 또 장사를 하다 온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갖고 있던 돈 뭐 이런 물건 자기는 다 맡겨라. 중국에 가서 너네 그거 뺏기면 어떡할 거야. 맡겨라. 그리고 우리가 갔다 오면 다 줄게. 그러니까 애들이 순진한 그 말 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 줬어. 유진님도요? 네, 돈도 무슨 짐도 다 갖다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내 동생 갖다 주라고 집 주소 알려주고 갖다 주라고 순진하게 다 갖다 맡겼던 거죠. 그렇게 하고 저희는 정말 빈몸으로 이 사람 따라서 두만강을 이렇게
건넜죠. 그 중국으로 가셔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중국으로 이제 딱 오니까 그 저희는 한국은 생각도 못했어요. 한국은 저희가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잘 산, 거지들만 있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한국은 생각도 못하고 중국이 잘 산다는 걸 알았어요.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중국 가서 3개월만 일하고 가지 딱 중국에 오니까 그야말로 막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저희가 10명이니까 벌써 온다는 연락을 다 받거든 거예요. 이 집에서 뭐가 상을 쫙 테이블 펴놓고 거기다 뭐 이제 막 진수성찬을 상다리 부러지게 차린 거예요. 우리가 새벽 4시에 도착했는데 그 집에 그 중국의 도문이라는 곳에 이제 그 도착했는데 쫙 다른 그걸 보면서 얘들이 놀란 거예요. 와, 중국이 정말 잘 산다. 그리고 마당에 보니까 차도 있어요. 승용차도. 그래서 정말 잘 산다. 북한하고 다르네. 그래서 정말 그때 막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우리 3개월만 딱 일하고 가자. 그래갖고 앉아서 우리 북한은 소고기를 못 먹잖아. 소고기 먹으면 상인데 그 테이블은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막 있었어요. 정말 애들이 잘 먹어서 옷도 막 한쪽에 애들 그 새 옷을 쫙 쌓아놓은 거예요. 다 갈아입으라고. 우리가 온 거 다 준비했어요. 왜냐면 애들이 막 옷을 다 호루막 입고 왔잖아요. 막 꽃제비 치다 온 애들도 있고 나처럼 장사하다 온 애들도 있고 신발도 다 천 신발 아까 편리화를 빵꾸 나서 구멍 편리화를 아가 신것도 막 그렇게 입고 오고 바지 여기 다 이제 북한에는 이제 감자 났다 그러죠. 북한 이 뒤 궁뎅이 다 빠져가지고 아가씨인데도 못 사니까 그렇게 입고 온 애들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오니까 새 옷이 쫙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입고 싶은 대로 입으라고. 그래서 그때 밥 먹고 이제 그 집에서 샤워하고 샤워장도 엄청 크더라고요. 거기서 몇 명씩 들어가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좀 한숨 잘해요. 그래서 그 집에 이렇게 잤어요. 그 자고 이제 뭐 설레서 잠도 잘 안 오져요. 근데 새벽 4시에 하고 6시에 잠깐 잤는데 한 10시쯤에 막 뭐 솔로솔로 하는 게 중국말 하니까 깼어요. 소리가. 뭐 모를 사람들이 막 건장한 사람들이 그 앞에 마당에 막 하얀 승용차들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뭐지? 이제 우리는 그랬는데 남자들이 4명인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주인하고 중국말을 하는데 저희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전날에 그 북한 사람들 우리를 데려다 주면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중국 돈을 막 그 집주인한테 세가지고 받아가는 거 봤어. 그때까지 우리는 인신매매라는 거 몰랐던 거예요. 돈을 중국 돈을 100원짜리 막 세가지고 받아가지고 딱 자기는 가더라고요. 우리는 몰랐죠. 그럼 뭐 계산할 게 있어. 그래서 애들 그것도 아무도 신경 못 썼는데 다음날 딱 이렇게 건정한 남자들이 와서 이렇게 찍더라고요. 이렇게 중국말로 하면서 이렇게 찍고 4명을 딱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혹시 쟤네들은 어디 가요? 그랬더니 회사 사장들인데 일하러 회사 데릴 건데요. 너네도 곧 데리러 올 거야. 기다려.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도 우리하고는 조선말로 저기는 중국말하고 우리는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다 가서 전진한만하게 막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있다가 또 와서 어떤 사람이 2명을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4명이 남았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이제 우리가 불안한 이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요. 아저씨 보고, 아저씨 정말 쟤네는 어디 가고 계속 이제 의심이 가는데 물어보니까 그때부터 중국말을 막 욕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상을 보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잖아요. 중국말 하는데도.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가 아니다.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때부터 아가씨들이니까 철이 없으니까 막 울어서 우리 다시 북한 보내달라고. 오는데 아저씨가 바로 우리 집 그 집 앞에 이렇게 세간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북한 오면 세간.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욕을 하면서 너네 그래? 근데 저 바로 세간 앞에가 데려다 줄게. 가. 그러는 거예요. 세간 앞에가 데려다 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겠다고 그때 막 나왔어요. 가겠다고 나왔는데 너네는 가면 다 감옥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애들이 겁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를 어디다 보내냐 하니까 좋은 데 시집 보내겠다고.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인신매매인 걸 아시는 거예요? 인신매매란 말조차 나는 몰랐어요, 우리는. 왜냐면 함경북도 사람들은 알지라도 함경남도 사람들은 좀 덜 깼어요. 그래서 인신매매란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래서, 그냥 우리는 팔렸구나. 네, 그때 알아갖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좀 울다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우리 4명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승용차에다가. 그래서 한 2시간 반을 택시 타고 어디를 갔어요. 근데 가니까 담장이 한 3m 되는 집을 우리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3m. 안에 아무것도 안 보여. 강아지 소리밖에 안 나요. 그 큰 개 소리밖에 안 나는데 딱 철문을려고 우리 딱 데리고 들어와 보니까 그 안에 아가씨들이 6명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온 애들 말고 기존에 다른 6명. 예, 기존에 있던 세터민들이 6명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걔네들이 있는데 무슨 이따만한 자물쇠를 열고 딱 열더니 우리 관에 들어가래요. 그 보니까 그 안에 세터민들이 6명이 있는 거예요. 방에 자물쇠를 예, 걸어놨던 거예요? 밖에다 이만한 자물쇠를 갖다가 열쇠도 거짓말하고 이만해. 손바닥만한 걸 거기다 또 걸어놓고 들어가래요. 그래서 이제
야, 우리는 진짜 보면 죽었구나.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했죠. 우리 분명 잘못 팔렸다. 이제 어떡하니, 어떡하니. 계속 몰아서. 그러니까 얘네들 말고 얘네도 우리같이 똑같은 루트예요. 팔렸어. 팔렸어. 여기까지 와서 또 얘네들이 팔리기 전에 이 집에 오니까 또 그 전에 있던 세타민들은 한 명, 두 명 계속해서 팔려간대요. 어디로? 저 안쪽으로. 우리는 그때 연변 쪽에 있었는데 저기 뭐 쌍동이나 이쪽에 가면 못 나온대요. 오고 싶어도. 그쪽으로 팔아버린대. 너무 시골이니까. 예, 예. 그쪽으로 가서 우리를 그때 사기는 한 사람 3,000원씩 샀다 하더라고요. 중국 돈 3,000원? 네. 그리고 우리 올 때 30대 언니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언니는 2,000원. 그러니까 우리는 3,000원. 그래서 사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2만 원씩 갖다가 저 안쪽에다 판대. 2만 원, 3만 원씩.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해볼만. 사람 장사를 하는. 네, 그 사람 장사하는 거죠. 그 우리는 얼마에 산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를 산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방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방이 그냥 이렇게 단칸방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엌에 이렇게 불 때는 그 아궁이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딱 들어갔는데 이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거기에 바게스가 있어요. 바게스. 화장실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 바게스에다 불을 다 보는 거예요. 도망칠까봐. 그럼 그 방 안에 완전히 가둬서 생활하는 네, 거예요? 네, 창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다가 우리를 갖다 놓고 바게스에다가 돈 주고 쌌으니까 뛸까봐. 네. 돈을 뭐 다 완전 버리는 내 것 맘대로. 같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다 놓고 바게스에다 볼을 본대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제 여기서 달아도 못 나고 담장도 3m인데 어디를 달아나요? 못 달아. 이제 밖에는 뭐 이따만한 강아지, 큰 강아지가. 근데 그때 너희가 놀랐던 게 그 철대문 딱 들어오면서 이제 그 보이는 강아지잖아요. 보니까 세상에 그 개밥 그릇에 이팝이 완전히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세상 쌀밥을 먹고 싶어도 구경도 못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저 개가 쌀밥을 먹는다. 거기에 우리가 충격을 너무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개가 쌀밥을 먹냐?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냥 방에다 가다 대니까 그때부터는 그 개도 못 봤어요. 밖을 나와보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이만한 세수대에다 물도 갖다 줘요, 아저씨가. 거기서 씻겠으면 씻고 마겠으면 마고 알아서 하라고. 그게 마실 물, 씻을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물은 따로 줘요. 네. 그 마실 물은 밥 먹을 때마다 따로 줘요, 아저씨가. 그것도 이만한 세수대에다가 물을 그 마실 물 갖다가 컵 이렇게 갖다 줘요, 먹으라고. 이렇게 갖다 주고. 더 충격적인 거는 밥을 주는데 중국은 잘 살잖아요. 근데 우리를 딱 하니까 그날 바로 가서 열쇠 열고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 끼가 나오는데 10명이죠, 10명. 이만한 세수대에다가 하얀 쌀죽이 나오는 거예요. 쌀죽이. 그래서 저는 그게 밥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뭐지? 뭐 이거는 뭐 말갛고 이게 예, 뭔가 뭐 정말 이제 이거 있어 물처럼 생긴 쌀죽. 예. 그래갖고 그래서 이건 뭐야? 뭔지 듣나도 물어본 거야. 그거 먹고 살아야 된대요. 여기서. 그래서 왜 중국은 잘 사는데 저 할아버지 돈 주고 사는데 왜 이런 죽 주냐 했더니 죽보다도 반찬이 더 웃기는 게 굵은 소금이죠. 굵은 소금. 꽃소금도 아니에요. 굵은 소금. 김치한 데서는 굵은 소금을 한 사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간마차 먹으라고. 예. 그릇도 안 줘. 그냥 이만한 세수대에다 그냥 숟가락으로 알아서 퍼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짐승보다도 못하게. 예. 그러네요. 아까 그 강아지 밥보다도 못한 못하죠. 거잖아요. 못하죠. 그래서 정말 그때는 매일 울었어요. 잠도 못 자고 매 울었어요. 우리가 왜 왔을까? 그때 다시 이제 그 팔리기 전에 그 도문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서 차라리 그 세간으로 그냥 건너갔을 거. 이 생각을 너무 많은 후회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오니까 할아버지는 막 난리를 부르고 조용해라 그러고 밖으로 소리 나간다 그러고 조용해라 그러고 하는 거. 계속 죽을 거기서 먹었어요. 한 달 넘게 이제 죽에다 굵은 소금에다 그걸 먹었던 거예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때 어떤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근데 웃기는 거는 저녁마다 와서 한 명씩 데리고 가요. 니 와라. 그래서 자기 방이 따로 있어요. 저 열쇠 열고 자기 집 붙었는데 그 한 명씩 지가 데리고 자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근데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뭐 달아날 수도 없고 안 그러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네, 그러다가 어느 날에 자기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오는 거야. 우리는 벌써 열쇠 열어놓처럼 애들 다 졸아가고 엄청 많다 이렇게 했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 소리만 나면 밖에서. 근데 자기 친구를 딱 돌아다니 골라. 아주 뭐 골라. 상품이죠, 상품. 네, 골라. 북한 녀석들이 이게 상품이에요. 예. 그래서 골라. 이렇게 인신매매 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많죠. 네, 많죠. 그래서 그 친구분이 딱 돌아다니 그 자기 친구분들 그 할아버지가 골라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그러면 일단 네가 나가 있어라.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내가 여기서 알아서 고를게 이렇게 하고 그 자기 그 집주인을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그때부터
이렇게 다 모여 앉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얼마나 쫄아있어. 우리는 다 아가씨들인데. 그래갖고 무서워서 다 이렇게 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거기에 앉아있었어요. 앉아있는데 빨리 모여 앉으래. 근데 워낙에 그 집주인이 우리한테 독하게 했으니까 친구도 똑같을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서워하고 모여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더 이상 모여 앉으란 말 안 하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제일 똑똑하고 누가 제일 이제 눈 돌아가냐. 그러니까 애들이 또 데리고 나가는 줄 알고 겁나서 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아니라는데 아저씨가 너네를 도와주려고 그래. 누가 제일 똑똑하냐.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집주인이니까 내가 친구지만 얘기를 하더라. 친구지만 너네가 그때 그 아저씨가 밥 먹는 타이밍에 들어왔어요. 그 죽 먹는 거 보고 아저씨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친구지만 내가 너네가 저렇게 먹으니까 이제 김치라도 김치라도 애들 좀 갖다 줘라. 그리고 처음 김치 들어왔어요. 그 친구 온 날. 그게 얼마 만에 먹은 거였나요? 그 집에 와서 한 달 넘게 있었는데 그 한 달 한 3일 만에 그 김치가 들어온 거예요. 그 집에 와서. 그래서 이제 김치를 정말 꿀맛인 거예요. 그 김치를 먹는데 죽에다 김치를 얼마나 맛있어요. 그 김치 먹는데 아저씨가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도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전화 와서 그 마누라가 한국 가셨어요. 그 친구분이 한국에 돈 벌러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롭잖아 혼자서가. 야, 너 외로우니까 와서 한 명 데리고 나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올 때는 자기도 그런 마음으로 왔어. 근데 우리의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생각을 달리 먹은 거예요. 친구 내보내고 나가 있어라. 내가 고를게. 이렇게 하고 우리 보고 얘기해서 아들은 모여 앉았는데 아이들이 다 무서워서 안 모여 앉으니까 그러면 얘기해라. 너네 중에서 누가 제일 눈 돌아가고 누가 똑똑하냐. 아저씨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애들이 순간에 도와준다는 말이 정말 도와준다니까 하나같이 그 10명이 나를 찍어버리는 거야, 이제. 쟤라고. 그러니까 내가 좀 이제 성격이 좀 이제 쾌활해서 말도 잘하고 하니까, 나는 아니라고. 나는 또 나를 데리고 나갈까봐 무서워서 아니라고 막 울면서 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라고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도와준다잖아. 다 나랑 나이가 비슷했어요. 30대 언니가 딱 하나 있고, 도와준다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 20대. 예,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그 아저씨가 오라니까 갔어요. 난 무서우니까 이제 순종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저씨가 조용히 얘기하면서, 자기 여기에서 이제 볼펜, 메모지 이거 주머니에 있더라고요. 꺼내서 네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제 이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적어주더라고요. 여기다가 내가 우리 집 주소를 중국 글인데 한글로 내가 적어줄 테니까 이 집에서 만약 너네가 도망칠 기회가 있으면 여기로 와라. 택시 타고. 그래서 그때 중국 돈 100원을 주고 가는 거예요. 주소하고 중국 돈 100원.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다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거 주소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운 좋게 다른 날 기회 있으면 꼭 가겠다. 도와달라. 그렇게 하고 아저씨는 갔어요. 네. 제가 친구하고 도란 얘기 안 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아저씨는 간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그 집에서 있으면서 계속해서 한 명 동안 팔려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6명이 남은 거예요. 4명이 팔려고 6명이 이제 거기에 이제 있었어요. 5명이 있었구나. 5명이 있었는데 애들이 거기서 계속 울 거 아니에요. 날이 지나면 갈수록 우리가 못 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우니까 이 아저씨가 시끄럽다면서 방을 옮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러니까 밤 12시에 아들 또 무슨 조폭 같은 남자들 다 해갖고 앞뒤로 해갖고 우리를 다른 무슨 이상한 집으로 옮겨버리더라고요. 또 집 자체를 네, 집 자체를 옮겨버려. 밖으로 나가가지고 옮겨봐서 밤 12시에 집을 방을 옮겼어요. 그때부터는 아예 그냥 할아버지가 거기도 단칸방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할아버지가 딱 제일 이렇게 첫 번째 눕고 우리가 쫙 누워야 돼. 그 단칸방에. 그때도 그 할아버지가 정말 저는 그 마음 아픈 게 그때도 우리는 이제 할아버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밖으로 문 다 잠겨 있고 할아버지가 전화로 하면 사람이 와서 문 열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밥도 다 갖다 주고 그때도 똑같은 생활이었죠. 그리고 그 집은 당연히 창문이 있었어요. 요만한 창문 하나. 창문 그것도 열 수 없는 창문이에요. 열리는 창문이 아니고 그냥 붙어 있는 창문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할아버지가 그날도 거기 집에 가서도 오늘은 니 와라 내일은 니 와라 우리를 쫙 눕혀놓고 노골적으로 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워서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울지도 못해. 소리도 못 내. 거기서는 그러니까 소리 내는 가시라도 죽이겠다면서. 그때 겨울이었잖아요. 4월달. 박칼을 이렇게 큰 털 그걸 건데 거짓말도 칼도 이만한 거 아니에요. 이따만한 칼을 이렇게 좁은 이렇게 칼을 이만한 걸 여기다 품고 다녀요. 항상 그 할아버지가. 예. 그래서 니 오늘 와서 안 오라 할 때는 이 칼을 뽑아들. 내가 너네를 그때 얘기를 하는 거야. 니는 3,000원 주고 샀고 니는 2,000원 주고 샀고 니도 3,000원 주고 샀고 그래서 자기 소유물이라는 거야. 안 오면 죽이겠다. 예, 안 오면 죽이겠다. 완전 물건 취급.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이 울면서 그 한 애는 이제 안 가겠다고 하다가 발로 막 있는 데를 여기 이제 얼굴 앉아 있는 거 차가지고 이 코피 터지는 데도 제 옆에 오라는 거예요. 제가 닦으라고. 코피 터지는 데도 데리고 자더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집에서 몇 날 며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우리가 이제 오기가 생기잖아요. 야, 우리가 6명인데 저 할아버지 죽이자 우리가. 우리 6명에서 못 죽이겠나. 우리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6명에서 작당을 한 거죠. 죽이자 우리가 그러나. 근데 어떻게 죽이냐. 근데 할아버지가 그거는 있었어요. 하룻밤씩 데리고 자면 다음날은 데리고 나가서 옷사 입혀서 데려보내고 옷사 입혀서 데려오고 이거 했었어요. 그래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데리고 나간 중에 이제 한 사람 그 시켰죠. 만약에 오늘 밤 네가 할아버지인데 가면 다음날 따라 나가게 되면 약국에 가서 말 어떻게 물어봐서 이제 쥐약을 달라 그래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우리들 말도 안 되는 걸 막 짰어. 일단은 어떻게 죽이자고 이제 아니면 수면제라도 네가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라도 꼬셔서 수면제라도 사와라. 그래서 막 꼬셨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그 약속을 다 했잖아요. 어떡하나 우리가 달아나자. 그리고 아저씨가 그 친구가 돈 주고 이거 써놓고 간 거 다 알아요. 그 6명이.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나 기회를 보고 있었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아저씨가 너무 갈수록 이제 행동이 포악해지고 우리가 뭔가 죽을 것 같은 거기 30대 언니가 하나 있어. 35살짜리 언니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그 언니가 이제 그 중국에 오니까 물이 바뀌니까 여기 목에 이렇게 종기가 났어요. 이만한 그 종기가 났는데 거기 집에 옮기면서 더 악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 먹고 나을 것도 아니고 연고 발라 될 것도 아니에요. 병원을 가서 이거를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북한에서 시집도 가봤고 결혼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는데 나는 니네들 내 동생한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어떡하나 수술 때문에 너네 달아나라 이 집에서. 언니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와주려면 언니가 할아버지 옆으로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이거 나이가 많으니까 할아버지가 오란 말도 안 해, 이 언니는. 그래서 언니가 수 썼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아니면 내일 저녁이라도 이거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겠대요. 그럼 그 마을에 이제 동네 다 들리잖아요. 그럼 이 할아버지는 시끄러워서 이 언니를 데리고 병원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우리가 북한 사람 티 나니까 낮에는 병원 못 가요. 24시간은 밤에만 데리고 가는 거. 우리가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그리고 고정 가는 병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3월달 이제 그 강을 건너면서 한 애가 나랑 나이 같은 애가 동상 걸렸어, 발가락이. 근데 얘도 거기서 한 달 지나고 하니까 새까맣게 거기 살이 그거 하면서 너무 통증이 오는 거예요. 치료를 와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 병원을 안 데리고 가서 빨리 팔아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자기는 치료하면 치료비도 가니까 치료를 안 했어. 근데 경건롭게도 그날 이제 참 그 세터민들도 자기가 살자면 어쩔 수 없는 게 한 명 그날 전날 저녁에 할아버지 따라 나갔던 애가 이 사실을 할아버지한테 나가서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초저녁에 왔어요. 얘들이 왔는데 얘는 아무렇지도 않게 왔는데 나 이름 딱 부르면서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을 거라고 딱 찍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나는 이제 이 온 소름이 끼치고 나는 오늘 밤 죽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언니가 들었어요. 그 말을 30달 같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저씨가 너는 딱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안 되겠다. 너네 니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오늘 밤에 작정을 하자. 근데 얘가 들었어요. 같이 나갔던 애가. 그 듣거나 말거나 일단 나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수단과 방법을 안 거 이집 달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언니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복송대수 괜찮으니까 너네가 달아놔라. 너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딱 들어왔어요. 칼 2만 원 들고 아예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자기가 3,000원 없으면 말고 니네니 작당 모의를 하고 얘네를 다 가지고 도망치려고 했다고. 이제 들어오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문 열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도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어떡하지? 나 얼마 죽겠구나 생각하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언니가 이제 할아버지 딱 들어오니까 이러고 소리 지르는 거야. 이게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화가 나잖아 지금. 이 언니한테 막 욕을 하면서 발로 차고 조용해라고. 동네 사람 다 듣는다고. 그거 참으라고 막 이러니까 언니가 못 참겠다고 막 일부러 소리 지르고 여기 이제 종기가 난 거가 이만한 거짓말도 이만한 났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재수 없다면서 이제 이 언니 보고 병원 가야 되겠다면서. 그러면서도 나를 벼르는 거야. 너는 딱 기다리라고. 근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병원 가는데 이 언니를 혼자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동상 걸린 애를 걔랑 달아놨어야 되는데 얘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근데 얘는 이제 안 가겠다고. 자기는 참을만 하다고. 근데 이양 이제 발 넘어가면 자기가 파는데 돈 깎인다고.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야 된대요. 팔리는데 돈 깎인다고. 한번 병원 가는 김에 이제 같이 가려고. 예. 그래서 얘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사실 얘는 꼭 데리고 갔어야 될 애인데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게 그 날짜는 그 기회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갔는데 밤 12시였어요. 11시 반이었네요, 정확히. 밤은 다 새까맣고 밖에서는 개밖에 안 짖는데 달아나야 돼. 우리는 이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달아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 창문 있잖아요. 요만한 창, 정말 머리 하나 딱 나가는 창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뚱뚱하면
지금처럼 뚱뚱 못 나갔을 것 같아요. 그때는 다 날씬해서 못 먹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 먹어요. 네, 못 먹고 영양실조 걸린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창문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밤에 그냥 깨면 소리가 쨍긋하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는가 그 집안에 신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을 그 물로 유리창에다 이렇게 해갖고 막 여러 장을 붙여서 그 창문에다가 붙이고 이거를 이제 내가 깼어 이렇게 하고 이제 깼어. 그러니까 밤에 그러니까 소리가 덜 나잖아요. 그러니까 덜 나고 이제는 그러니까 유리창이 다 깨지지도 않았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어딘가는 머리는 빠져나갈 정도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로 빠져나갔어. 그러다 보니까 4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정말 데리고 안 갔다 싶었던 그 할아버지 따라갔던 말했던 애가 여기 따라 붙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나는 니를 안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니는 따라가라.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면서 막 비는데 그래서 안 데려가고 싶어서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애들도 니는 떨어져라고 막 그랬어. 근데 밤에 나가서 옥신각신 할 시간이 없었던 거야. 할아버지가 오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지가 따라오는데 내가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비뒀어요. 따라오는 거. 그리고 일단 애들 데리고 이제 제가 그 지나가는 그 이제 뭐 오토바이 같은 거죠. 쌀룬처라 그러는데 그거를 탔어요. 타갖고 그 읽어준 대로 그 아저씨 써준 대로 그대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알았다고. 우리 손짓 발짓 이렇게 하면서 알았다고 그 장소에 우리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탈출을 했어요. 그 아저씨가 우리 보니까 막 오는 거예요. 그 주인집 아저씨가 잘했다고, 잘했다고, 빨리 피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바로 택시를 이제 타고 우리를 한 2시간 반을 택시 타고 거기서 그 집에서 빠졌어요. 우리 4명을 데리고. 그래 빠져가지고 자기 친누나 집에다가 한 2시간 반 가까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우리를 맡겨놓고 본인은 다시 돌아갔어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올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는 소식을 듣잖아요. 누나를 통해서 그 집 추니까 누나도 정말 사람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귀인을 만나셨어요. 예, 귀인을 만났어요. 정말 귀인을 만나서 이제 그 누나가 계속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동생하고 통화하고 근데 그날 저녁에 할아버지가 딱 왔는데 우리가 없어지니까 이제 이 언니는 말을 안 했어요. 얘네가 그래 없어지니까 막 같이 막 쌍욕하는 처럼 했대요. 나쁜 것들이라면서 막 할아버지한테 동상 걸린 애가 자기를 두고 달아났다고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렇죠. 같이 가자고. 근데 걔가 또 나하고 너무 가까웠어요. 그때 그 10명 중에 나하고 제일 가까워서 나하고 친구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하고 나이도 같았고. 근데 얘가 배신감을 느끼니까 할아버지한테 그 말을 다 해버린 거예요. 할아버지 친구가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이 여자한테 이렇게 돈 주고 다 얘기한 거예요? 다 싹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돈 가지고 텄다 뭐 어쨌다 이 얘기를 다 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그날 정도 조폭을 데리고 이 아저씨 집에 갔대요. 아들 내놔라. 안 그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 데려갔는데 아저씨는 나는 모른다 끝까지 오겠다. 그러니까 정말 그날 전에 피 터지게 아저씨 맞으면서도 우리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친구 사이인데도 그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우리는 우리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 누나가 계속 알려줘요. 아저씨 또 왔다 갔다 한다. 저기 또 왔다. 조폭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신매매를 하다 보니까 조폭을 끼고 해요. 그 데려와서 계속 그 아저씨가 노모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깡패. 깡패를 중국 깡패. 네, 중국 깡패를 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저씨가 마누라가 한국 가서 돈 벌고 있었잖아요. 그 노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노모도 때리고 아저씨도 때리고 그러니까 노모 보고도 애들 봤냐 못 봤냐 막 물어보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는 너무 화가 나니까 한 번은 니네가 자발적으로 가라고 막 쫓아내보내더라고요. 누나가 너무 화가 나니까 내 동생이 죽게 생겼다고. 근데 이제 이 동생이 그러면서도 누나한테 부탁한다고 했나 봐요. 걔네들 꼭 그렇게 좀 누나가 당분간만 좀 데리고 있어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거기서도 많이 울었어. 미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누나 집에서 그거는 뭐 일면식이 있거나 아는 사이가 있거나 일면식도 하는 없었어요. 것도 아닌데. 네,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누나 집에서 또 한참을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저씨가 온 거예요. 하여튼 이 아저씨 그 친구 눈 피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왔는데 이게 다 막 상처 투정이 너무 맞아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자기는 너네를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그때 그 아저씨가 그럴 때 정말 일면식 없어요. 내가 너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니네가 지금이라도 북한 가려면 가고 안 하면 한국에도 한국이란 그 너네 한국의 남수선이라고 배웠지? 이러면서 한국도 제 태민들이 간다 한다. 그래서 한국에 거지들밖에 없는데 한국에 왜 갔냐고. 우리가 거기서 막 발사발사 떼서 우린 다시 북한 가겠다 하니까 북한 가려면 자기가 중국 돈 500원씩 주겠다. 너네가 가라. 도와주겠다. 자기가 브로커 통해서 몰래 다시 도망가 건널 수 있게 해주겠다. 네. 그렇게까지 도와주겠다는데 우리는 이미 집을 난 지 몇 개월 됐어요. 가면 감옥에 가야 돼. 근데 한국이라는 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아저씨는 자꾸 한국 가래 우리 보고. 그래서 그때까지 대한민국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그래갖고 아저씨가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북한의 비디오를 이제 보여주는 거야. 김정일에 대한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그 이제 막 방탕한 그런 비디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아저씨 우리 막 욕했죠.
이런 거 왜 우리 김정일 장군님한테 왜 이런 거 보여주냐. 아저씨한테 막 뭐랄까 그게 아니라고 너네 속여 살았다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근데 그것도 몇 번 봐도 안 믿었어요. 이건 거짓말이다. 이거는 뭐이다 이러면서. 평생을 믿어왔던 예, 건데. 예. 진짜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됐던 그분을 욕하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도 나쁜 사람이라 우리가 막 욕을 해서 아저씨도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서 우리를 왜 그 남수성 계략노동들한테 보낼라 그러냐 이러면서 막 거기서 또 한참 더 씨름을 했어 우리 신랑이를. 근데 아저씨가 그게 아니다. 나는 정말 너네를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서 너네가 가려면 이렇게 지금 쟤들들 많이 간다. 루트가 있다. 목사님들 도와주는 분들이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믿지는 않았지만 북한은 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감옥을 가야 되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아저씨 말 듣고. 그래서 그럼 우리 한국 가겠다. 그래서 아저씨가 연길에 있던 어떤 교회 전도사님한테 우리를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 아저씨는 아무 금전적인 그것도 없고 정말 그렇게 해서 다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 따로 뭐 이렇게 보상을 받거나 하신 게 아니라 없어요. 네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느새 시간이 다 되어서 네. 또 여기 중국에서부터 어떻게 네. 한국으로 오셨는지 네네. 또 한국에서는 어떻게 정착을 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2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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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숨이 차다 막 뛰어놀게 알지 않고 다니셨어요? 알기를 왜 알아? 알지 않고 서예 몽땅 해치다 나니까 완전 밑달된 것 같아. 알지 않고. 저는 탁탁탁 보고 이렇게 이름 쓴 사람 다 세트미는 줄 알았는데. 저희는 관계없이 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지각생겼다.